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부터 스프링 MVC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될 이승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스프링을 작성하기에 필요한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STS를 설치하는 방법과 워크스페이스 구성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사이트를 탐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pring.io, 이것이 바로 스프링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잠시 혹시 스프링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원래 스프링 사이트는 그러니까 www.springframework.org였죠. 물론 그렇게 들어가도 여기 이 사이트로 포워딩이 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spring.io로 사이트가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고, 여러가지 클라우드 기능이나 빅데이터 기능, 지원 기능이라든지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지금은 어떤 다양한 면모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탐방하면서 여러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문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겠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에서 MVC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외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모바일 기능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OO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인증 기능이죠. 이런 것도 지금 스프링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OOS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였는데, 지금 이제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고, 레스트 기능이라든지 몽고DB 같은 이제 빅데이터 기능이라든지 또 클라우드 이런 기능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위주로 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API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레퍼런스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4점대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한간에 아직까지 그 3점대 버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본 시간에서는 3점대 버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테이션 예를 들어서 3.2 버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링크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가지 스프링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문이라는 게 좀 부족한 불편한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전산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영어와 친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리시든지 해가지고 영어하고 좀 친숙해지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여러 군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도큐멘트 기능을 좀 참고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들은 가이드 부분입니다. 가이드 부분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분야별 문서들이, 가이드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번역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로젝트 부분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아이콘들이 나오면서 그 분야가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프레임워크 위주로 해서 하게 된다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블로그 쪽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러가지 스프링에 관계된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좋고 유용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 특징적으로는 퀘스천 이 부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인데요. 원래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 뜻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어떤 자료가 넘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질문 답변 사이트로서 굉장히 지금 유명하고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을 만든 VM웨어하고 이 스프링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하고 서로 이제 상호 어떤 교류를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바로 이 스프링 사이트에서도 질문 답변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이 기능이 편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검색 기능도 이렇게 완비가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사용자 위주로 해서 편하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가자면은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그 툴즈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팀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툴즈가 나오는데 이 툴즈를 누르셔도 바로 이렇게 이제 STS로 들어가고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조금 스크롤을 내리시게 되면은 스프링 툴 스위트에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엠블럼이 나오는데 엠블럼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스프링 툴 스위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역시 그 다운로드와 가이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버전을 보시게 되려면은 여기 COL 버전 요걸 누르시면 되겠죠. COL 버전, 모든 버전을 보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스프링 툴 스윗이라고 하는 것은, STS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시는 자바 개발하실 때도 잘 쓰셨던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이죠. 이클립스를 변형을 한 겁니다. 이클립스에서 어떤 상호 계약을 해서 좋은 계약을 해서 스프링에 맞게 많은 메뉴 등을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STS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STS도 이렇게 버전별로, 또 그 다음에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특히 윈도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쓴다 그러면은 윈도우도 32비트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 64비트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는 32비트 운영체제는 32비트 운영체제별로, 그것이 뭐 XP가 됐든 비스타가 됐든 7이 됐든 8이 됐든 간에 버전에 관계없이 32비트는 32비트, 64비트는 64비트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버전에 맞지 않게 되면은 이제 구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윈도우 버전이 어떤 버전인가, 32비트 버전인가 64비트 버전인가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S가 이제 크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클립스가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이클립스에다가 더 씌우자, 업데이트 시키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업데이트 사이트 아카이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별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버전이라는 거 이클립스 버전 얘기하는 건데요. 3.7 같으면 인디고 버전이겠고요. 3.8에서 4.2 정도면은 이제 주노 버전이 되겠습니다. 4.3은 케플러 버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전마다 또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버전에 맞게 나오는 또 스펙이 있고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전에 맞게 이렇게 STS가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적화돼서 완비가 되기 때문에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클립스가 깔린 자리에다가 잘 더 씌우는 쪽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됩니다. 과거 잠깐 STS가요, 그 설치 버전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약간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설치 버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않고 그냥 압축을 풀어 쓰는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본 시간에서는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32비트 버전 받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죠. 자, 잘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클립스를 쓸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그 이클립스를 뭐 C 드라이브 같이 좀 다소 위험한 드라이브에다 설치하다 보면은 자료가 혹시 C 드라이브에서 다 날아갈 때 같이 다 휘발되거나 손실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D나 E 드라이브 같은 백업 드라이브에다가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백업 드라이브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티션을 하드를 두 개를 이렇게 보통 나눠서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만약에 관리를 하시다가 C 드라이브가 불의사고로 깨끗하게 휘발이 됐다. 물론 백업을 잘 하신 분들은 다시 복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준비가 혹시 안 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말 뭐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이클립스라든지 또 후에 말씀드릴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입니다만 D 드라이브에다가 두고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E 드라이브가 있으면 E 드라이브에 두고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는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백업만 잘해도 반타작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백업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다음날 뭐 왔더니 뭐 컴퓨터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정말 해놓은 작업들이 참 그 수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백업에 그러니까는 보존에 보관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일일이 말씀드리면은요, 저도 단축을 하나 빼놨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단축 아이콘을 써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쪽에 있는 이클립스 단축 아이콘들의 원본들이 어떤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D 드라이브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시스라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클립스. 왜 S를 붙였느냐면요, 이클립스가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개의 이클립스가 들어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클립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를 작성할 수 있는 C++를 작성할 수 있는 이클립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J 엔터프라이즈 어디션이죠. 이 이클립스 서버를 지원하는 이클립스, 그다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STS 바로 이제 스프링 투 스윗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깔려있던 어떤 그 요런 버전에다가 그 버전에 맞게 그 STS 버전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설치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STS에서 이제 벗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아니면 이제 아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간다든지, 또 그다음 ST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이븐의 폐해를 느끼시고 가끔 그렇게 순수한 이클립스를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꼭 STS를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처음엔 여러분이 메이븐이라든지를 좀 경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좀 STS로 시작할 것을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다른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버전의 이클립스를 사용해 보려면은 이렇게 이클립시스, 그리고 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백업해 두시면요 아주 유용하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같은 버전이라도 이렇게 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 일반 이클립스하고 STS는 조금 양상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일반 이클립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클립스라는 폴더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configuration drops in, 그 다음에 feature P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단축 아이콘을 뽑아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물론 C 용도로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근데 STS는 좀 독특합니다. 말 그대로 좀 이클립스를 많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압축 푼 거를 보게 되면 STS 번들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리걸 간단한 문서들이 나오고요. 라이센스라든지, 그다음 피보탈 TC 서버, 이것이 바로 톰캣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톰캣하고 라이센스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체적인 서버를 갖다가 구축을 해놓은 게 피보탈 서버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수업 시간 이거보다는 가급적이면 톰캣을 직접 설치해서 쓰는 방법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자체적으로 이런 TC 서버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TS 3.6 릴리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부분부터가 말 그대로 이클립스가 됩니다. 그다음 요 아이콘이 이클립스 아이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축 아이콘을 하나 빼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단축 아이콘도 모양새가 만약에 같게 되면은 막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쇼커트 단축 아이콘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길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쓰는 데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동생하고 같이 쓴다, 뭐 형님하고 같이 쓴다,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단축 아이콘을 이렇게 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름을 바꿔서 관리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STS를 쓰는데 일반 이 부분이 뭐 ERP다,
아니면 뭐 SCM을 만드는 거다, 아니면 뭐 CRM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방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바탕화면이 지저분해지죠. 지저분해지면은 또 시스템이 느려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도 잘 안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클립시스라는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스페이스 관리인데요. 워크스페이스 관리도 이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이클립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워크스페이스를 C 드라이브에 둔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데, D나 E 드라이브에다가 만약 관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웍스라고 하는 전체, 그러니까는 통괄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를 갖다 두시고, 그 안에다가 여러 형태의 프로젝트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적당히 주는 거죠. 적절하게.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TMX 제우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뭐 오라클 웹로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마이 플랫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선을 막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습관이니까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안에다가 소위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둬서 관리하게 되면 백업도 편하고 뭐 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작업하실 때 어떤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매핑이 이렇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클립스라든지 특히 워크스페이스를 안전한 곳에, 그리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잘 이렇게 분할을 해놓는, 나눠두는 거는 굉장히 어떤 프로그래머로서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겠고, 저희도 이제 만약에 하나 만들게 된다면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STS가 들어갈 때 아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은, 일반적인 STS는요, 일반 이클립스보다도 다소 로딩이 늦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아까 용량을 보셨겠지만 일반 이클립스보다 조금 더 많고요. 몇십 메가 정도 더 많고요. 또 그리고 메이븐이라는 빌드 툴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구동될 때 느리니까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한간에는 메이븐을 안 쓴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처음에 이제 메이븐을 조금 경험해 보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기트허브라든지 그러한 어떤 저장소이면서 공유 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좀 참고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진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합시다. 뭐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죠. 역시 이제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이제 OK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트가 거기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STS에 따른 설정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워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열렸는데요. 워크벤치를 보게 되면은 패키지 익스플로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대시보드가 뜹니다. 게시판 같은 기능이죠. 쇠소식 같은 거라든지 유용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끔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아웃라인, 굉장히 좀 친근한 메뉴들입니다. 혹시 기존에 이클립스를 쓰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상당히 좀 친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스프링 전용 익스플로러, 스프링 요소만 이렇게 별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TC 서버가 나와 있습니다. TC 서버는 말 그대로 톰캣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톰캣 설치하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TC 서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콘솔이나 마커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익숙하죠. 많이 익숙한 부분인데 이클립스 쓰셨던 분들은 익숙할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본적으로 샘플 프로그램을 돌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